여러분 반갑습니다. 쿼터백 연금 투자 조홍래의 자산 배분 과정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는 예일대 기금 운용의 전설이자 재임했던 그 기간 중에 연평균 14%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전설이죠. 기금 운용의 전설인 데이비드 스웬슨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스웨스는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하면서도 공격적인 그 투자 철학을 고수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식이나 원자재 등을 활용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좀 많이 보편화됐다고 하지만 당시로서는 좀 굉장히 혁신적으로 다양한 대체 투자의 수단들을 포트폴리오에 접목하면서 자신만의 그 자산 배분의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웬슨의 전략을 단순하게 지금 보신 화면처럼 압축해서 활용할 경우에 우리들도 쉽게 연금 투자나 아니면 장기적인 자산 배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앞서 이제 알아봤었던 다양한 정적인 스타일의 전략들에 비해서 보다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자산 배분은 좋지만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다. 주식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라든지 위험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이신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충분히 따라 해보시고 벤치마킹 해보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다시 영상을 봐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국내에 정말 수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고 또 익히 알고 계시고 많이 사랑받는 그 올해더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스웬슨 전략과는 달리 이 올해더 전략은 이미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너무나도 자주 접해보신 유명한 전략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튜브나 다른 영상에서도 다뤄졌었고 이 전략을 토대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들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더 전략이 어떤 자산 배분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보고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 장단점과 특성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고 이를 우리들의 연금 투자나 자산 배분에 접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먼저 올웨더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올웨더, 즉 모든 기상 상황, 즉 모든 경기 상황, 모든 투자 사이클에서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이름이고요. 이 경기 상황을 4계절로 나누어서 그에 따라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인 컨셉으로 4계절 포트폴리오 혹은 올웨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투자 전략입니다. 이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 여기 보시는 하나인 브릿지워터의 대표인 레이 달리오가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2020년 초에 지금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 조정을 거치면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코로나 때 말고도 과거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수익을 냈던 경험에 이어서 이번 코로나 때 급락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미 유명했었지만 굉장한 유명세를 타고 더욱더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때 이후로 좀 더 널리 좀 많이 활성화됐던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는 불안한 위험 구간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점 때문에 수많은 영상에서도 다뤄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전략은 도대체 뭘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널리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더 포트폴리오는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한번 투자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시장 국면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고안된 이 전략은 이전 영상에서 같이 살펴봤던 자산 3분법 아니면 연구 포트폴리오랑 큰 틀에서는 구성이 큰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여러 장점이 있는 자산 배분이다 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장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이 전략을 따라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 올해더 전략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구성 그리고 이 전략에서 주로 활용하는 주요 아이디어가 정확히 어떤 건지 살펴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좋은 전략이더라, 누가 해서 성과가 좋았대더라 라고 따라하면 실제 투자한다면 이상하다, 왜 내 기대와 다르지? 라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이제 기초적으로 구성한 건데요. 다른 영상이나 뭐 혹은 올해도를 기초로 한 그 수많은 금융 상품에서 변형된 형태로 투자가 되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레이 달리오가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아주 원초적인 핵심적인 그 내용의 기초에서 구성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참고를 드리고요. 보시는 차트와 같이 올해도 전략은 전략적인 자산 배분, 자산 구별 구성으로만 봤을 땐 주식의 30%, 채권의 55%, 원자재 15%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근데 세부적인 구성을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은 미국 주식 30%, 채권은 미국의 장기 채권 40%, 미국의 중기 채권이 15%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자재는 금하고 그냥 일반 원자재 7.5, 7.5% 이런 식으로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위험한 구간에서는 당연히 채권의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장기 채권이나 중기 채권을 활용한 올해도 전략이 그러한 위기 구간에서 빛을 발하면서 수익률을 잘 방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마 뭐 금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 올해도 전략이 이름처럼 언제나 우월한 성과를 거뒀던 전략일까요? 과연 현재도 투자하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봤던 이 올해도 전략의 구성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뭐냐면 그건 바로 올해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비중이 55% 가까이 되는 그런 전략이다. 특히나 채권의 만기,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긴 장기채와 중기채권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 즉 주식과 채권 모두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자산으로만 구성되었다. 현재는 바뀌었을 수 있지만요. 뭐 기본적인 구성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주식과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연도별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합성한 그 전략의 성과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그 테이블에서 쭉 보면 2009년, 2013년이 이제 회색깔 음영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2009년에 26.37%, 26% 이상 올랐고요. 2013년에는 32% 이상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올해도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면은 갸웃하실 겁니다. 이때는 미국의 장기 채권이 두 해 모두 굉장히 큰 폭 손실을 기록했던 때입니다. 이 때문에 주식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비중이 큰데 채권이 하락을 하면서 주식에서 벌었던 이익이 다 상쇄해서 거의 보합 혹은 마이너스 성과까지 떨어지면서 올해도 포트폴리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명해졌던 이 올해도 전략이 그때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지거나 많은 자금이 몰렸다가 실망감으로 이탈했던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매우 안타깝지만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2022년 3월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기에 돌입을 했었고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긴축 정책으로 선회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에 그거를 중단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기에 접어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겠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저희 미국의 채권이 효과를 보기 좀 어려웠던 그런 구간이었고 그만큼 미국의 장기 채권을 많이 활용하는 이 올해도 전략이 두각을 드러내기는 좀 쉽지 않았던 구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전략 유명하고 이 전략 좋다더라 하고 들어왔다가 생각보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망감으로 떠나셨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간 동안 워낙 주식이 좋았고 채권보다는 이제 가상화폐나 다른 자산이 주목을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올해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산 배분의 영역보다는 좀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던 시기였던 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올해도 포트폴리오는 오랜 시간 검증된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지만 모든 구간에서 투자자를 항상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투자 비법은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들어봤다, 과거 성과가 좋았다, 위험 구간에서 잘하더라 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실제 포트폴리오는 원래 설계했던 의도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지만 그 결과에 실망하고 기대치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략은 분명 막강하고 좋은 전략이지만 우리가 그 특성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략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투자에 참고하고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올해도 전략은 분명 인상적인 성과를 기록했었고 장점이 많은 전략입니다. 또한 자산 3분법, 연구 포트폴리오와 같이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전략이 돼서 우리가 충분히 따라하기 좋은 전략이 됩니다. 둘째,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설계상 채권의 투자 비중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냐 하락기냐 등 금리 상황에 따라서 성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셋째, 또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비드 스웬슨 포트폴리오와는 달리 주식의 비중이 30% 정도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젊거나 아니면 적정 수준 이상의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필요한 그런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위험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거나 아니면 절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올해더라는 이름만을 듣고 언제든지 플러스 성과를 낼 수 있는 절대 수익형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올해도 전략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채권 등으로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으면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월한 그런 자산 배분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다. 그런 컨셉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지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깨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도 포트폴리오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철학 그리고 자산 배분 아이디어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되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본인에게 더욱 적합한 다양한 자산 배분형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주식이나 뭐 신흥국 주식을 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채권의 만기를 조금 더 다르게 가지고 간다든지 금이나 원자재 등 그런 대체 투자 자산을 조금 더 다르게 변형시키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올해도 전략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도 전략은 앞서 살펴봤던 그 자산 배분의 구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뭐 자유롭게 구성을 해볼 수 있고요. 환노출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상장된 ETF를 가지고도 충분히 복제를 해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저희의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상장된 ETF를 써서 실제 포트폴리오에 가까운 모습으로 직접 만들어서 유사한 전략으로 투자해서 관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뭐 꾸준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부담되거나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시중에 연금 투자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직접 관리해드리는 저희 쿼터백에 문의를 해주시면 조금 더 적합한 솔루션과 관리를 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투자 대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의 시간은 마쳤고 투자자분들께서 자산 배분과 관련된 많은 궁금증들, 자산 배분에 관련된 Q&A를 통해서 하나씩 질문과 답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이해를 위해서라도 이제 지난 영상들은 한 번씩 기초적으로 봐보시면 앞으로의 이해를 도울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도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그 장단점, 오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충분히 저희가 이 매력적인 전략을 잘 살려서 많은 분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쿼터백 연금 투자 조홍래의 자산 배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